사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있는 서은국 교수라고 해요. 사실 우리 또 위원회에서 또 특히 성영신 교수님이 이렇게 아주 귀하고 또 중요한 자리에 저를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 말씀하셨을 때, 물론 감사하기도 하지만 약간 순간적으로 머리가 약간 하얘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다양성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뭐 한 1, 2주 동안 생각해 볼 수 있던 어떤 기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고려대학교의 지금 구체적인 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어쩌면 아주 관념적으로 되게 어떤 추상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사실 다양성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성, 이것의 가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접해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와 필요성,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또 제 소견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하루 종일 펼쳐질 이 주제에 대해서 뭔가 심리학적인 식으로 얘기하면 좀 점화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어떤 교육 이념, 아주 자유, 정의, 진리 이런 것들이 사실 누구나 봐도 가슴을 심쿵하게 만드는 아주 뭔가 되게 아름다운 또 멋있는 어떤 이런 컨셉들인데, 이런 모든 어떤 이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학의 어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해도 매우 중요한 어떤 필요 조건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식은 비단 고려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기관,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기업 같은 데서도 이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어떤 체계적인 어떤 교육 뭐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거의 한국 최초로 이런 다양성위원회를 만들고 또 거기에 어떤 선두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늘 연대가 약간 앞선다고 생각했어요, 고대보다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정말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위원회 창설 또 이런 오늘의 행사 같은 걸 보면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diversity, 뭐 여러 용어로 쓰죠. 뭐 tolerance 이런 것들이 어떤 대학 사회에도 중요하지만 특히 대학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목표인 어떤 연구나 창의성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기본적인 욕구가 기초적인 어떤 조건이 비단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게 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캐테고리, 성, 나이, 종교, 신념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다양성이 어떤 크리에이티비티의 어떤 초석이다라는 연구들은 이미 심리학에 많고, 뭐 대표적으로 논문을 하나 꼽으라면 뭐 이런 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죠. 다양성은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과 교류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하고, 생각하지 못한 다른 생각들 간의 어떤 연결, 고리망을 또 하이라이트를 해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고, 이런 많은 것들은 어떤 구체적인 모범 답안을 요구하지 않는 환경에서 더 활성화돼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교육학 뭐 이런 데에서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신 선생님이 많으시고 크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어떤 아카데믹한 세팅이 아니라 좀 더 크게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도 아주 매우 관련이 있어요. 제 인상착의와는 참 다르게 제가 행복을 전공하거든요. 그런데 행복의 국가간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사실 자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국가의 경제적인 지표 같은 것보다 훨씬 그 국가의 행복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인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변인들의 클러스터가 무엇으로 묶이냐면 그 국가의 어떤 톨러런스와 자유도 같은 것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런 어떤 디버시티, 다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 여러 사회에서 새로 요새 대두되고 있는 핫한 컨셉이 뭐냐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그래서 소셜 캐피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국가의 질, 생산성 등의 아주 매우 중요한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자본인데, 우리가 여기 눈여겨 볼 만한 것은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키 컴포넌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셜 톨러런스다, 이런 말을 이구동성으로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잠깐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수용하고 타인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고유한 차이를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라든지 성차라든지 나이라든지 어떤 인종, 피부의 색깔 같은 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대학 사회에서도 우리가 여러 영역에서 고민하는 문제이고, 이 위원회에서도 아마 초점을 두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톨러런스의 중요성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언젠가는 석유를 마를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촉이 좋은 나라인데, 올해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에서는 Ministry of Tolerance를 마련하기도 하고, 어떤 톨러런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수용에 대한 장관까지 임명을 하고, 이런 이슈들을 지금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톨러런스, 우리가 다양성, 이런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 문제지만, 오늘 조금 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현주소, 이 문제에 대한 우리 현주소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저는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은 큰 결론은 이 분야에서 고려대학교는 타 한국 대학교에 비해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한 지금 어떤 현주소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한국 사회는 이 다양성 부분에서 약간 심각할 정도로 거의 학점으로 치면 D 이 정도 수준의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데, 그게 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여기 대해서 잠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의 경우는 크게 제가 이제 주신 자료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인식하는 고려대학교 교육 환경의 다양성은 시설이나 제도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 뭐 성별이라든지 출신 지역 등에 따른 어떤 차별 같은 것들이 크게 없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려대학 학생들은. 다만 이런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피드백도 있지만, 그 부분은 아마 점진적으로 많은 부분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성 수준에서 특히 어떤 새 문항에서는 개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형평성, 뭐 포용성 이런 부분보다는 학생들의 봤을 때는 더 잘 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양성을 약간 흥미로운 점은 세 가지 어떤 차원에서 측정을 해보면, 인지적인 수준에서 어떤 태도 수준에서, 또 정서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즐겁냐, 또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수준에서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다를 물어보면, 크게 얘기하면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머릿속에서 이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정서적으로 갖고 있는 느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런 모습이 있는데, 생각 중요해.
이런 생각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 같은 것들은 이만큼 따르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힌트를 좀 주기는 해요. 왜냐 특히 이런 이제 기숙사 동아리 학생의 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이런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설문응답치가 확실히 유의미하게 높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사회, 고려대학교를 포함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이제 또 하나 이 다양성이라고 문제를 좀 봐야 되는 각도는 한국 사회의 경우는 이런 약간 그다지 우리가 좀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어떤 기사 같은 것들이 사실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의 어떤 기사를 보면은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포용성, 이런 다양성이 제일 낮은 국가 중에 하나로 꼽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내 이웃 중에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yes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퍼센테이지를 정리를 해보면 파란색일수록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붉은색일수록 좀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눈에 띄죠. 그리고 특히 한국을 이제 빼서 기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웃라이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어떤 톨러런스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톨러런트한 국가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한국이 갖고 있는데 그 뭐냐? rich. 교육도 잘 받았고 그리고 뭐 평화롭지만 모든 이와 같은 특성들은 많은 경우 톨러런스가 높은 나라들의 특성이지만 한국은 아웃라이어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타인이나 다른 레이스 등등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조금 경직되어 있는데 이건 OECD 같은 자료에서도 보면 다시 나타나요. 가장 뭐 대표적으로 이제 톨러런스가 높은 어떤 국가들, 호주나 이런 지역들은 사실 뭐 신생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나라는 네덜란드예요. 반면에 한국은 OECD 평균에 훨씬 지금 못 미치는 상태인데 톨러런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피부로 와닿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잠깐 그래도 얘기를 해보면 어쩌면 참 특이한 국가죠. 네덜란드는 유럽의 그 작은 조그마한 국가가 아주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호령을 아주 했던 국가이며 아직도 경제적으로 지적인 인텔렉츄얼한 면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국가죠. 왜 어떤 힘, 어떤 특성 때문에 네덜란드는 어떻게 얘기하면 마이티 마우스 같은 국가가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어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주 오랫동안 네덜란드는 어떤 박해를 받고 종교적 어떤 민족적인 차원에서 박해를 받았던 수많은 유럽인들이 도피처같이 사용을 했던 국가가 네덜란드래요. 어디서 받아주지도 않았던 곳 이걸 다 수용을 하고 그래서 스페인 때는 스페인을 탈출했던 사람들 많은 유태인들 또 캐톨릭에 의해 많은 문제가 있었을 때는 개신교들이 등등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짬뽕이 돼 있는 대표적인 사회가 네덜란드인데 지금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경제적인 대국일 뿐만 아니라 사실 지적인 수준에서 네덜란드의 첫 번째 산업이 출판업이래요. 되게 고급 산업이죠. 이런 것은 진짜 어떤 인텔렉츄얼한 하이브리드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곳인데 이런 특성이 있어요. 아직도 가장 다양성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된 소사이티가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죠. 게이 동성연애에 대한 어떤 생각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선두적으로 마음을 열고 실행을 하는 국가인데 이렇게 어떤 다양성이 높은 국가의 특성은 뭐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체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수년 전에 유럽에 무슨 학교를 갔다가 밤에 새벽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아주 어떻게 하면 운이 없게 재수없게도
제가 네덜란드 야구팀이랑 같이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 올림픽 때쯤이었는데 너무너무 시끄럽게 4, 50명이 비행기에서 뛰어다니고 잠도 안 자요. 근데 이 새벽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데 네덜란드의 국가 색깔이 오렌지죠. 그러니까 시끄럽기만 아니라 눈을 떠도 막 오렌지밖에 안 보이는 그런 어떤 악몽을 겪으면서 아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가 올림픽 할 때였어요. 전지훈련을 하느라고 이 팀이 들어왔었는데 저는 문화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게 문화차구나 를 느끼는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새벽에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은 뭘 합니까? 가방 찾죠. 거의 반쯤 자는 상태에서 돌아간 가방들을 찾고 있는데 이 팀은 지금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이라서 유니폼도 다 오렌지색이고 모든 가방이 오렌지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오렌지 가방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새벽잠이 확 깼던 어떤 순간이 뭐냐면 보면 이 큰 친구들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가방이 들어오는 걸 보고 하나를 들어서 레이블을 봐요. 그런 다음에 다시 던져요. 그 수많은 그 친구들이 수십 명의 레이블을 보고 다시 던져요. 저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내리죠. 다 내리고 우리끼리 나누는데 얘네들은 내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톨러런스가 높은 사회의 특성이고 거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개인은 집단 이전의 개인이에요. 개인은 우리는 개인주의 그럼 대단히 무슨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옷, 성, 종교적 믿음, 레이스 이것 전에 너는 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톨러런스의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이런 부분이 어쩌면 우리는 모자라죠. 거창한 게 아니고 당신이 입고 있는 유니폼의 색깔보다 그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디스팅티브 유니크한 면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서로 인정하는 것이 결국 다양성의 가장 큰 출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어떤 집단과 어떤 이런 개인의 다양성이나 감정에 대해서 큰 어떤 리스펙트 같은 것이 그다지 없는 사회,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진 문화에서는 극단적이지만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실제 그 마혼드라는 20세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은 그 쿠르드족 있죠. 왜 터키 위에 있는 그 부족이죠. 맨날 박해를 받는 그 쿠르드족의 이민 가족이에요. 그래서 영국으로 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 딸이 그 가족이 원하지 않는 백인 남자랑 사랑에 빠졌어요. 그럼 넌 안 된다. 백인 남자는 우리 집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말싸움을 하죠. 그리고 부모님, 삼촌이 타일르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리죠. 그리고 큰 집안 고민이었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되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마혼드라는 여성이 행방불명돼서 이제 경찰들이 이제 찾아보니 몇 달 있다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집 앞마당에 토막 시체로 살해가 돼서 발견됐어요. 누가 죽였느냐? 아버지와 삼촌이. 우리의 어떤 신념, 우리가 고수하는 이 생각을 벗어나는 너의 뭐 사사로운 감정 이런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아주 극단적인 일이고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않습니다만 생각보다 자주 벌어져요. 유럽의 지금 사회적 문제 이거를 honor killing이라고 하는데 100여 건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현상과 관련이 있지만 집단에서 고수하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개인이 위배하거나 거기서 벗어났을 때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된다라는 사실 굉장히 경직된 다양성이라고 하는 밸류와는 반대 끝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뭘 해야 되느냐? 크게 뭐 제 소견에는 우리가 익숙한 생각의 박스에서 나와야 돼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는 저는 문화에 대한 강의도 하는데 문화는 공기와 같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두르카임이 옛날에 한 적이 있죠. 왜 공기와 같냐? 우리가 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문화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아저씨이기 때문에, 교수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에 의해서 쉐이핑이 된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기와 같이 우리 일부가 돼서 너무 자연스럽고 그것이 뭔가 다르고 다른 사람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인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봤을 때 이게 옳고 이럴 땐 절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소셜 캐테고리, 문화적 캐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아주 스페시픽한 생각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화의 사람들,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박스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내 생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만큼 똑같이 가치롭고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아쉬운 바는 우리는 우리 박스를 굉장히 고수해요.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저는 이런 통계를 봐도 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인의 그 가장 많이 듣는 음악 톱 40을 보면 38곡이 한국 곡이에요. 그리고 이 두 곡만이 어떤 가요가 아닌 노래들을 듣는데, 이 가요 산업에 굉장히 좋을지는 몰라도 어떤 문화적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손흥민 하면은 우리의 영웅이고 우리 집단의 일원이지만 사실은 모든 문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핀란드에서는 IOC에다가 제소를 한 일이 있어요. 국민들이. 뭐냐? 핀란드는 겨울 스포츠의 최강국이에요. 노딕 스키 같은 거. 그런데 내용은 뭐냐? 그쪽 종목의 메달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어떤 올림픽의 종목으로서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메달 좀 줄여줄래? 우리는 태권도 어떻게 하면 12개 다 메달 할 수 있는 생각하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박스가 세상의 전부라는 생각. 이게 우리가 왜 타인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생각하지 못하느냐의 첫 번째 버레어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자다가 머리 딱 생각나는 귀전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읽었었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현인들은 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오리지널리티를 본다. 평범한 범인들은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팀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고려대학교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범인이 아니에요. 100년 이상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성과 양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초석이었는데, 오드너리 사람같이 한 무슨 문화 이런 것으로 묶어가지고 사람의 개인차를 못 본다고 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고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시작하는 이 다양성위원회 역시 큰 일, 당장 지금 어떤 실효를 거두거나 당장 눈에 띄는 결실은 없을지라도 이런 중요한 초석을 깔아주시고 또 노력을 하신다는 것에서, 작게는 연세대학교, 또 크게 서울국으로서 또 크게는 저희 연세대학교 가족을 대표해가지고 크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서은국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아마 잠깐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같이 준비하신 분은 사대의 이보라 선생님이십니다.